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우리 대단하신 청년과 결백의 상징 그리고 도덕성이라면 대한민국 어느 정치 지도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렇게 자칭 이야기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소방 헬기를 수백 번 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그 소방 헬기 나도 타봤다라는 분이 나왔는데요. 강덕구 의원이 어떤 얘기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지사 시절 소방 헬기를 공무라는 말로 포장해서 도지사의 행정 일정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기도 지사 시절에 소방 헬기를 이용한 횟수만 해도 무려 162차례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소방 헬기를 타고 유정복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 그리고 상공에서 신년 인사에 다녀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소방 헬기를 타고 요토대회 개막식 그리고 외신 기자 초청 간담회 세계 유기농 대회 영상 미디어 센터 개소식 등에 다녀왔습니다. 2008년 6월 김문수 후보의 일정에 헬기가 동원되면서 정작 인명 구조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2009년 5월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에 산불이 발생한 날에도 소방 헬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저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청년 결백, 도덕의 상징 정말로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 어떤 흠결도 없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수백 개라고 했는데 162회를 이용했다고 이제 나오는 것이고 저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데 생명이 지금 뭐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그 소방 헬기를 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막바지 이제 지금 8일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그냥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근데 저는 물론 기분은 되게 나빠요. 빈총마저도 기분 나쁜데 사실 너무나 악의적인 공격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방탄복 가지고 자기는 뭐 쏘면 맞겠다. 뭐 저 방탄 보호도 안 되는데 저거 쇼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당시의 테러와 관련된 헬기 사용 문제를 또 제기한다는 것은 이미 저는 판단이 다 끝난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그걸 또 다시 저렇게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대응하는 게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캠프에서 하면 될 것 같고 후보는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서 치고 나가야 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헬기 문제 가지고 캠프에서 162회 그리고 딱 신속 대응단의 단장님이 딱 기자회견하면 딱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 정도. 그리고 후보는 여기에서 맞장구 치면서 프레임에 이를테면 지난 2차 토론에서 호텔 경제학 다시 후보가 먼저 얘기 꺼낸 거는 조금 뭐 과하지 않았나. 오히려 그냥 무시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치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처럼 이를테면 뭐 경제와 관련해서 내가 직접 챙기겠다든가 또는 당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 스트레이트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CCTV 네. 안가 CCTV 나오고 뭐 집무실 복도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를 받아서 스트레이트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좀 더 의미 부여를 해서 좀 정치적인 아젠다를 세팅해 주시는 게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 제 생각에도 그 기자 그 간담회를 통해서 좀 도움받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내일 정확히 헌정 수호 세력 대 헌정 파괴 세력의 대결이라고 12월 3일 4일 날 너 뭐 했어? 12월 7일 날 그 많은 국민들이 원할 때 탄핵을 원할 때 너희들은 뭐 했어? 그다음에 그 추위를 떨면서 내란 수계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 너희들은 뭐 했어? 저는 그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무엇이냐? 이번 선거가 왜 열렸냐?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예를 들면 해소하고 어떤 미래로 갈 거냐? 이걸 명징하게 보여주는 거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하나는 좀 TK에서 먹히는 것 같아요. 김문수에 대해서 청년 문제가 이게 좀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터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인터뷰하면 몰랐는데 김문수는 좀 청렴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전 이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공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건 제가 볼 때 잔가지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고 큰 가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선거가 왜 하필이면 3월 9일이 아니라 6월 3일 날 열리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걸 내일 명징하게 보여줘서 그 흐름을 가지고 부정투표로 넘어가야 된다. 저렇게 생각해요. 자,
그 청렴하다는 이야기는 오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경기도지사 업무 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니고 수백 건이어서 그 당시에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았다라는 것, 그 무혐의 이유가 증거 불충분이다라는데 이분들이 지금 다시 나와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헬기 타고 지금 뭐 출판기념회를 비롯한 정말로 사적 용도라고 할 만한 수준의 일까지 했다는 거 조금 전에 보셨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갑질 영상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갑질 영상과 함께 요게 이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혹시 원상 폭격 영상, 눈물 흘리는 영상까지 되면은 같이 한번 더 보면 좋겠는데 일단 경찰의 갑질한 영상 그것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서울 경기도지사서 나는 예, 제 아니다. 이장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뭘 해야지 나오고 내가 기분인데 왜 가자 그러냐고 이때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 건강까지 생겼어 제가 이게 천입니다. 신경감은 지가 생겨 우리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그러니까 제가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이제 뭐 좋게 이야기하면 성깔이 있다는 거 나쁘게 얘기하면 온데 가서 갑질만 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저거는 사실은 갑질 문제가 아니라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격리 조치가 돼야 될 사람과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제지한 거거든요. 예. 저거는 공식적인 공무를 방해한 불법적인 상황이에요. 저거는. 예. 그건 갑질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뭐 김문수를 위해서 해준 거잖아요, 저게. 네? 김문수를 위해서 해준 거잖아요. 공권이 여기 따지고 보면. 김문수의 건강을 위해서 해준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저게. 아니 김문수가 아니라 김문수 옆에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네. 그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상 폭격 영상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정광훈 내란 세력 오히려 극우극단의 상징인 정광훈과 함께 서서 눈물을 흘리던 것 그게 이제 지난번 TV 토론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거짓말했죠. 안 울었다고. 거짓말도 했고 네. 그래서 이게 따질 필요가 없는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이상호 기자는요 어디 가서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진실을 이야기해도 좀 의심스럽다 이런 게 있고요. 제가 어디 가서 막 이야기를 하면 저 새끼는 진실 자체가 아니고 아예 사기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진짜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김문수 후보는 어떤 이미지냐? 왜 이상한 전제를 깔고 말씀을 하시죠? 아니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미지 자체가 어디 가서 청렴하다라고 하면 딱 얼굴에서 청렴한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없어 보이죠, 좀 그분이. 표리부동. 예전에 이제 강원도지사 중에서요 네. 후보가 경쟁을 했는데 MBC 출신의 최문순. MBC 출신의 최문순 노조위원장 출신 최문순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이 MBC 엄기영. 엄기영 앵커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딱 이분 이미지를 보면 엄기영은 한 달 정도 일을 하고 오더라도 전혀 일을 안 한 것 같고 최문순 도지사는 후보는 한 10분만 일하고 와도 와 일 한 달 좀 한 거 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이 우리가 일단 사람들의 생김새에서도 드러나는데 김문수 후보가 실제 그렇게 살고 이미지가 그렇게 반영이 돼서 매우 좋으나 오히려 표리부동한 것도 너무너무 많더라. 이거 우리 지금 하나하나 따지고 싸워야 되는 상황까지 왔으니 본인의 흠결을 알고 타인을 공격할 때도 조금 수준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넘어서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19,000분 정도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정말 어렵게 제가 전현희 의원을 모셨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도 하시지만 진짜 어렵게 모셨는데 오늘 저 한번 봐주십시오. 전현희 TV 구독 좀 해주십시오. 꼭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다음 주에도 모시려면 제가 오늘 구독, 좋아요를 많이 여러분들께 스픽스가 아니고 전현희 TV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고요. 기준을 말씀하셔야 돼요. 10만을 넘기게 해달라고 말씀. 10만을 넘기게 해달라는 것을 제가 완전 오바니까 지금 87,500명쯤 돼 있던데요. 87,7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한 2,300명 늘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고 오늘 한 2,3,000명 정도 방송 보시는 분들 아직도 18,000분 남아 있으니까요. 스픽스 대표 정경환 얼굴 한번 보고 전현희 TV에서 야 우리 스픽스 애독자들이 대단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도록요. 전현희 TV 구독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9만 거시죠.
예. 9만원 거시죠 9만 오늘. 좋습니다. 9만 걸고 못 걸면 내일부터 스픽스 방송 없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정도로 할 그런 테니까 위험한 여러분들 꼭 말씀을. 전현희 TV 구독해 주시고요. 전현희 의원이 엄청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로 나오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시고 싶어 하는데도 못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현희 의원 후원의 계좌도 저희들이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상욱 의원 후원의 계좌 공개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실제로 바깥에서 앉아서 김상욱 의원이 정말로 마음으로 고맙다면서 눈물을 이렇게 걸성걸성하고 민주당 입당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전현희 의원 후원 계좌도 농협 계좌입니다. 301-0343-8643-91이다. 야, 내가 이제 선전을 잘하니까요. 국회의원 전현희 후원회에 꼭 여러분들 좀 후원금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10만 원까지는 여러분 딱 내셔도 그대로 세액으로 생활 다시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돌려받으니까 10만 원까지 후원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상호 기자. 네. 우리 애독자들이 안 빠져나가요. 자, 8만 8천 명 이제 올라섰습니다. 아, 근데 전현희 TV 구독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현희 TV 구독 누르고요. 이 방송도 아마 이제 보좌진들이 이렇게 잘라서 올려놓을 텐데, 자, 다시 돌아오셔야 되고요. 전현희 TV 구독해 주시면 스픽스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